네, 김승연의 뉴스탑10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의 뉴스 고수와 함께합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Well, looky here, what do we have? Another pretty thing ready for me to grab. But little does she know that I'm a wolf in sheep's clothing. 'Cause at the end of the night, it is her I'll be holding. I love you so, hey, that's what you'll say. You'll tell me, baby, baby, please don't go away. But when I play, I never stay. So every girl that I meet, yeah, this is what I say. Run away, baby, before I put my spell on you. 네 분의 뉴스 고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드 얘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국방부 장관은 성주가 아니는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드 설명회 열었습니다. 그리고요, 성주 분들이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제발 성주군 바깥에 사는 외부 인사 얼씬 말라는 얘기를 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동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자, 국방장관이 대구를 갔군요. 그렇습니다. 성주가 아닌 대구를 찾아갔는데요. 네. 오늘 대구 수성구에 있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를 찾아갔습니다. 이곳에서 비공개로 TK 지역에 있는 지방 언론사 간부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한 2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네. 국방부를 포함한 정부 지역에서 정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고 있는가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네. 지역 언론사 간부들은 지역 여론을 전하면서 국방부가 앞으로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에 대해서 경청하는 그런 자리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역시 대구에 있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앞인데 일부 주민들입니다만 이곳에서 역시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언론 플레이하지 말아라 라고 설명을 하는군요. 일단 국방장관은 이제 성주 방문 1차 지난번에 이제 무산된 이후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다양한 얘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대구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하나씩 좀 볼까요? 저희가 좀 정리한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한민구 장관은 정부 차원의 보상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확정됐다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네. 사실상 정부가 성주 지역에 보상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전자파 피해 규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네.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지금 국방부는 100m까지만 위험지역이고 그 밖으로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했지만 네. 미 육군 교본에는 3.6km까지는 위험지역으로 봐야 한다. 그 바깥이 되어야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차이가 크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네. 괌에 배치된 사드 같은 경우에는 미 육군에서 네. 다소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뿐이지 100m 네. 바깥쪽부터는 안전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전자파 논란, 이제 야당에서도 과학적으로 그 문제 삼기 어려운 그 전자파에겐 가급적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겠는데요.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이정훈 위원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미 육군이 너무 강하게 기준을 정했습니다만 국방부 우리가 볼 때 100m를 통제구역으로 하는 것 문제 없다고 국방장관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군요. 네, 그 얘기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도 LIG 넥스원이라는 회사가요. 네. 레이더를 만들고 있고 저는 그 회사를 가봤는데 한 3층, 4층짜리 건물 옥상에 올라가면은 네. 거기도 우리 레이더를 만들어 갖고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전자파를 쐈다가 받았다가 하면서 이 성능 테스트를 합니다. 네. 그 건물에는 그 옥상 바로 밑에는 수많은 연구원과 그 직원들이 일하고 있고요. 식당도 있고요. 그러니까 바로 머리 위에다가 안테나를 이고 사는 사람들이죠. 네. 그리고 미국에 그 전에 한번 A사 레이더를 취재하려고 노스록 부르만 갔는데도 거기도 네.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IAI도 숱한 거 만들면서 그러고 있는데요. 네. 지금 문제는 심리적인 안심을 시켜달라는 건데 과학적으로는 안전하다 그러는데 내 심리적으로 안심을 시켜달라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믿지 않는 현상이 나온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사드가 갖고 있는 레이더보다 지금 저렇게 방문했던 저 레이더가 훨씬 더 전자파가 세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기준치의 4%다. 5%를 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저 지금 나오는 전자파의 20배쯤 더 나와도 그 정도까지 문제 없다는 게 과학적인 거잖아요. 네, 증명이 됐죠. 증명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네. 원래 그린파일 레이더는 그거를 언론에 공개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 다급하니까. 네. 그린파일 레이더를 기자들한테 공개를 해서. 그다음에 전자파 측정 계기를 가지고. 네. 30m, 50m, 100m마다 가면서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언론에 공개했지 않습니까? 네. 그 공개한 결과 30m 이렇게 하는 그 간기에 가까운 거리에서도 네. 전혀
인체 위한 수준의 한 4%밖에 안 된다라는 걸 입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자꾸 이제 괴담이 돌고 있는데 네. 이거는 조금 더 우리 국민들이 과학적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오후 7시가 되면요. 저희가 미국 괌에 있는 미군 기지를 방문한 한국 기자들의 측정한 미군의 실제 사드 레이더의 주파수와 전자파 주파수를 공개합니다. 7시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7시에 맞춰서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동영 차장. 네. 박선원 전 비서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지낸 분인데 정반대 얘기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정부의- 국회에서 있었던 일이죠? 예, 국회에 출석해서 전자파의 유해성이 없다는 국방부 주장은 완전히 허구다라고 네. 하면서 정부 주장을 아주 180도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린파인 레이더를 가동하는 동안에 고장이 난다고 해도 네. 바로 기술자들이 수리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면서 네. 이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이야기들을 펼쳐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출력, 그린파인 레이더와 비교도 않을 정도로 강하다. 그러니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왜 우리 국방부는 거짓말을 하느냐고 참여정부 노무현 청와대의 핵심 비서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우리 박선원 선생께서는 네. 뭐 전자파 전문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반미 전문가고 네. 반군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분 옛날 그 서울에 있는 미 문화원 정부 사건 때 들어왔던 아주 그런 행동을 학생 때 85년도에 했었고, 네. 그다음에 제가 천안함 사건은 제가 깊이 들어갔었는데 그때도 보면 천안함 문제를 제기했던 그런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난 저분이 전자 전문가라는 건 처음 듣는데. 자, 그러나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핵심 비서관을 지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갖고 있던 청와대 정보력을 통해 알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닌가요? 제가 데리고 있다가 네. 나중에 이제 진급이 돼서 이제 비서관이 됐지만 아, 그러면 김정북 실장님이 비서관 시절에 그 밑에 있었던 데리고 있었죠. 행정관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잘 압니다. 잘 아는데 네. 이 사람은 정형외과 나온 사람이고 네. 영국에 가서 네. 정치외교 가지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학자지 사드 전문가, 전자파 전문가가 전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양반은 어디서 이렇게 듣고 와가지고 이 그린파인 레이더보다도 사드 레이더가 더 강하다는 얘기를 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고 네. 현재 일본에 있는 네. 그 엑스밴드 레이더는 네. 우리 그린파인 레이더보다 더 셀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일본에 있는 거는 전지 배치기이기 때문에 탐지 거리가 2,000km 가까이 됩니다. 네. 그런 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 배치하려는 그 사드는 네. 우리 그린파인 레이더보다도 탐지 거리가 짧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전자파 세기가 약하죠. 네. 자, 지금 보이는 것은 일본이 배치한 사드거든요. 그 레이더를 갖출 경우에 더 셀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핵심 외교안보 당국자였기 때문에 일반인이 모르는, 저희가 모르는, 군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비밀 정보를 통해 알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완전히 없는 겁니까? 전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네. 정보비서관이고 네. 전략비서관 아닙니까? 네. 정보비서관이 말하겠습니까? 전략비서관이 말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얘기. 아니, 저 미군들도 보면요. 네. 피해 의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 항공모함에서 이렇게 비행기들이 내릴 때 갈고리를 딱 걸고 내리거든요. 그 줄에 딱 걸리면서 팍 쓰게 되면은 네. 거기에 그 비행 갑판에서 이렇게 페인트 칠한 게 확 일어납니다. 그래서 혹시 한 번이라도 항공모함 타보시면 아는데 냄새가 독하거든요. 그 가스 냄새 나오고 하는 데서. 그래서 그렇게 항공모함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나중에 제대 이후에 나 몸 네. 다쳤다 하고 소송을 많이 걸어요. 그리고 뭐 화학전 들어갔던 사람도 소송을 걸고 하는데 아직 사드를 관련해서는 미군이 가장 많이 운영했을 거 아닙니까? 미군 네. 전략사령부인가요? 네. 거기서 아직 그게 없잖아요. 직접 운영한 사람들이. 네. 이게 참 신기한 게 1993년인가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서 뭐 대두화가 나온다, 문해화가 나온다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네. 막 난리를 쳤는데 저 그때 가서 보니까 자연적인 상태에서도 문해화, 대두화는 나올 수가 있어요. 확률상으로 따지면. 네. 근데 그 안에 정식 근무한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막 떠들고 막 한 적이 있거든요. 이번도 네. 비슷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이제 일본에 있는 레이더하고 이제 우리하고 좀 종류도 다르기 때문에 그 국방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사드는 일본 것과는 좀 성질도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괌하고 상주것 그 사드에 관련된 비교도 저희가 좀 내용을 준비한 게 있는데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그 한국 기자들이 가서 봤잖아요. 쉽게 말하면요. 네. 그 괌의 앤더슨 기지는 무슨 기지인가 하면 미국이 전략하는 F-22는 아닙니다. B-2, B-52 같은 전략 폭격기하고 셀스 큰 것들은 네.
필요시 한국 상공에는 날라와도 우리나라에 있는 미 오산 비행장이나 군산 비행장에 안 내립니다. 네. 그게 내리면 정보가 새일지 몰라갖고 네. 괌에서 출격을 시켜요. 그래서 네. 괌이 굉장히 중요한 기지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무기가 날라왔을 때 그걸 잡기 위해서 배치한 게 사드이기 때문에 네.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성주에 들어가려는 사드랑 기본적으로 비슷한 거죠. 자, 이제 오른쪽은 괌에 있는 사드 보시고 지금 이게 발사되는 장면 산이 보시고요. 올라가는 거죠. 네. 자, 왼쪽에 있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 성주의 사드 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산악 지역과 저렇게 뻥 터진 개활지 좀 차이가 있긴 있는 건데요. 거기에는 비행장이라고 하는 큰 활주로가 2개인가 있어요. 굉장히 큰 비행장입니다. 활주로가 있기 때문에 개활지가 맞고요. 네. 산 앞에 아마 그 전에 아시아나게 추락한 들이박은 저 산이 하나 있는 거 외에는 굉장히 개활지고 우리는 비행장에 배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건이 다를 네. 뿐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미사일을 쏘기 위한 레이더를 운영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데입니다. 자, 이제 결국 우리는 고지대에 놓기로 아직 뭐 정확한 위치 사실 이런 것까지 공개할 필요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경상북도 성주의 군민들이 이제 불편해하시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까지 했는데 북한이 이 방송 다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여기구나. 대충 여기쯤겠구나 하고 다 정보가 노출되는 일 저희가 감내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미사일 좌표를 잡을 겁니다. 아마 지금. 네. 자, 기본적으로 네. 레이더가 어떤 원리로 운영되는 것만 알면은 전혀 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레이더란 것이 전파가 직진해서 쏴서 네. 비행기나 미사일을 맞춘 다음에 그 전파가 되돌아오는 걸 잡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전파가 직진하지 않는다면은 그 레이더가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공중에서 이 사드 레이더에서 공중에 전파를 발사한 다음에 그게 되돌아오는 걸 잡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걸 직접 맞는 게 아니면 전자파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집에서 TV 리모컨을 가지고 네. TV 아닌 다른 방향으로 리모컨을 아무 눌러봤자 TV 네. 안 켜지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그 사드 레이더 직접적으로 이게 쏴서 맞는 사람이 안 되려면 전혀 위험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산 꼭대기에 있는 사드 레이더가 네. 민간인한테 피해를 전혀 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배담이 도는 게 참 신기합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많이 아찔해하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몽골 해외 방문 중이었고요. 우리나라의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가 성주에서 6시간 정도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시위요, 저희가 영상 저희가 바로 보여드릴 텐데, 자, 외지인이 왔느냐 안 왔느냐 역시 논란이 많습니다. 경찰 판단은 하나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주 내부의 대책위원회 생각이 다 다른 것 같거든요. 저희가 성주 그 대책위 내에 있는 두 가지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물어보니까 전부 성주에 사는 애들이었고, 근데 이제 어르신이니까 낯선 사람들이 이제 과격하게 또 뭐 던지고 하니까 외부의 세력이라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전체 의견이 그렇습니다. 외부 세력은 없었다. 자, 외부 세력은 없었다라고 얘기하네요. 의견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의견이. 저분들도 지금 저기 온 사람들 몇 면을 다 모를 거고 성주가 아무리 작다고 해도 인구 한 5만 원 될 텐데 그 얼굴 다 알겠어요? 지금 자기네 의견이 그렇다는 소니까. 저것도 결국은 그에 대한 비슷해서 믿고 싶은 거를 믿고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건데 저거 사진 다 찍은 거 갖고 일일이 확인해 보면 외부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될 겁니다. 자, 지금 지난주 금요일 장면 보고 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그리고 한민국 국방장관의 성주 방문 모습인데요. 네. 제가 볼 땐 지금 외부인이 없느냐 있느냐 지금 논쟁이 벌어지잖아요. 네. 저는 다른 시각에서 좀 보는데 네. 외부인이 있느냐 없느냐는 논쟁이 벌어진 거는 잘 된 것이다 네. 라는 겁니다. 네. 이유가 뭐냐면 예전 같으면 외부인이 있든 없든 네.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과격한 시위를 하든 뭐 하든 간에 네. 그것이 우리들을 지지하는 사람이면 네. 그것이 외부인이든 말도 상관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성주 국민이 저것이 외부인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전국적인 어떤 지지 세력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외부인의 힘을 받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에 대한 네. 고민이 있다는 것이고 네. 제가 볼 땐 지금 얘기 방금 전에 나왔듯이 네. 저거는 경찰에서 네. 그 체증한 그런 화면 있잖아요. 네. 그 조사해 보면 네. 제가 볼 때는 금방 규명될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인이 얼마나 있었는지 많았는지 적어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요 경찰에서 조사하면 금방 나올 테니까 그건 그거대로 조사를 하되 네. 적어도 지금
내부에서 좀 더 어르신께서는 네. 외분이 있었던 것 같고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좀 젊으신 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뭐 그거하고 상관없이 네. 어쨌든 외부인이 있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다. 네. 라는 의식을 성주 군문이 하는 것은 예전에 비해서는 달라진 그런 시의 양태다. 많이 건강해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예전에는 그런 논쟁 자체가 없었거든요. 지금 저기 제주 기지를 만든 강정마을에서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상당히 많은 외부 단체가 들어와서 선동을 했던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공사가 지연됐는데 삼성물산이 공사 지연으로 인한 그 부상권 청구를 청구했어요. 그래서 300몇 원인가 떨어져서 그게 네. 주민들한테 부과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시위를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네. 외부인 잘못 따라가다가 성주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강신명 경찰청장은 외부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기자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방청으로부터 당시 15일 시위대 중에서 외부인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네. 경찰에서 현재 신원을 특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밝힌 걸로 봐서는 현재 몇 명인지 정확히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외부 세력이 개입을 해서 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일부 신원도 확인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추정이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성주 국민들은 이제 갑작스러운 이제 사드 배치 위치 결정을 통해 이제 화가 난 것도 분명히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런 장면들 과연 자, 체증이라는 게 다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촬영은 됐습니다만 하나하나 저분이 성주 군민인지 외부에서 온 전문 시위꾼인지 이런 거 알 수 있습니까? 네, 지금 네. 저런 사건 현장에는 경찰 카메라가 네. 요소요소에 배치돼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카메라를 다 전부 다 분석을 하면은 외부인들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전부 다 파악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요, 언제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좀 적어왔거든요. 읽어볼게요. 사드 한국 배치 반대 전국 대책회의 소속 단체들이 쭉 있거든요. 네. 이런 단체들이 이제 많이 참가하고 오늘 또 여의도에서 국회를 방문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황교안 국무총리가 6시간 옴죽달싹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만 이건 그보다 이틀 먼저인 지난주 수요일 장면입니다. 사드 필요 없다. 그런데 이분들은 특정 정당 소속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자,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민중연합당이라고 하는데요. 자, 민중연합당에 경북도당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분들이 사드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여기 보면 작게 민중연합당이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페이스북 장면 좀 보겠습니다. 자, 어떤 장면이고 또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좀 이동희 차장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네, 민중연합당은요, 2014년 12월에 해산됐던 통진당을 기억하실 겁니다. 네. 2014년 12월에 통진당이 이석기 전 의원의 이 이적성 높은 행위로 인해서 네.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난 이후에 정부가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를 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결국 2014년 12월에 해산이 됐는데 네. 여기에 참여했던 이상규, 김재현 전 의원 등이 모여서 네. 올해 2월 달 창당한 당이 바로 민중연합당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당입니다. 자,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서울 관악구에 지역구가 있었고요. 김재현 의원 청년 비례대표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통진당의 아주 핵심 의원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민중연합당 소속으로 사드 필요 없다는 큰 팻말 들고 시위했던 분들입니다. 자, 이 김재현 전 의원과 이상규 전 의원 저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같은 정당 분들이 얘기했는데 이분들이 아로라는 거 네. 이름만 들어도 정말 오랜만에 듣습니다. 2013년 9월달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아로라는 비밀 회합에 참석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차지하는 정당이라는 거네요. 제가 뭐 좀 설명을 드리면 네. 2013년도 합정동에서 마리스타 수도원. 수도원에서 모여가지고 약 한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네. 북한이 그 당시 5월달에 남침을 하게 되면은 우리 아로 그 조직원들이 우리 국가의 주요 시설을 전부 다 폭발시키고 네. 무장 봉쇄라고 무장 투쟁을 하겠다고 이제 모였다가 그 당시에 네. 정부에 협조하는 분이 한 분이 녹취를 하고 해서 네. 이게 법원에 기소가 돼서 네.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석기 그 당시에 그 총책임자였던 이석기가 현재 실형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랬던 정당인데 결국 이제 북한의 노선과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시각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반도에서 없어지면 한국은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다 보니 당연히 미군 기지의 사드 배치, 뭐 당연히 반대하겠네요, 이분들. 네, 지금 저기 사드 필요 없다라는 주장이 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나오긴 하지만은 네. 북한 주장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종북이라는 얘기를 나오는데 저도 지금 저 현장에서 찍은 여러 가지 그 동영상들을 봤는데 그 중에 한 여자분이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모자 쓰고 네. 저희 핵무기는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 핵무기요. 저희 핵무기 북한의 관점으로 얘기를 했다는 한국을 얘기인가요? 겨냥한 게 아니고 미국을 겨냥하고 그래서 그래서 자기도 말이 헷갈리는지 뭐라고 또 막 하던데 네. 되게 웃음이 나와가지고 저런 조직들이 왜 남아있는가 하면은요, 결국은 과거에 2번의 정부에서, 3번의 정부에서 민주화 세력으로 인정을 하면서 정부 지원금이 가도록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보세요. 저기 성주 같은 경우에 가보면은 되게 나이 드신 분들만 많거든요. 그렇죠. 젊은 사람 보기 힘들어요. 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뭘 던지고 싸우고 하는데 네. 글쎄 뭐 고향에 온 사람들 수도 있겠지만 방학이니까 가능은 네. 하지만은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는 건 뭔가 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돈줄을 차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요. 자, 지금 굉장히 걱정스러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지금 이제 화면에서 멀리서 보면 가운데 쪽에 하얀색 옷을 입은 시위 참가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동영 차장. 네. 저게 교복이라면서요. 아,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네. 이날 모이는 그 전체 인원이 한 3,000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성주 지역에 있는 10개 초중고교생 827명이 이 자리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다 무더기로 조퇴, 외출 이런 걸 끊고 이 집회 현장에 동참을 한 겁니다. 이 중에는 초등학생들까지 다 참석을 했는데 네. 뭐 물병이 날라들고 계란이 날라들고 하는 그런 아수라장 속에 이런 학생들도 옆에 같이 서 있었다는 것이죠. 자, 지금 보면 이제 앞쪽에 있는 하얀 옷 전부 다 교복이고요.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 학생들은 사드가 배치되면 이 전자파 때문에 성주 지역은 참외도 먹을 수 없고 꿀벌이 더 이상 날아다닐 수 없어서 이제 교배도 안 되고 이제 그 참외 씨앗도 분포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강하게 믿는다는 얘기겠네요. 아니 저기 울릉 또 그 중요한 비밀을 얘기하는 뭐 아는 거니까 합시다. 울릉도에 가면은요 네. 장거리 방공레이더가 있어요. 일본도 네. 봐야 되고 다 봐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울릉도를 좋아해서 가끔 그 산에 올라가 보면 그걸 보는데 거기 가면요 네. 울릉도에서 하면 나는 빨간 그 과일이 뭐더라? 그거 못 가지고 나가게 하는 거 있거든요. 네.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네. 주렁주렁 열려 있으니까 그거 다 꿀벌이 맺어준 거거든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니 우리 학생들이, 특히 여학생들이 이제 2008년 광우병 파동, 미국산 쇠고기 수입돼 있었던 그 촛불 시위의 문화에 연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학생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어떻게든 자신들이 집회 참석을 통해서 자, 생각을 좀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들긴 드는 것 같네요. 꿀벌이 사라진다는 이유는 이 핸드폰 전자파는 얘기가 더 많았어요. 네. 네. 아시다시피 2008년도 네. 그 광우병 사태 때 이 동아일보가 네. 바로 그 시위의 가장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처럼 그 밤에 있었던 촛불 시위를 신문에 네. 제작하면서 밖으로 내다볼 수 있는 네. 그런 경험을 오랫동안 했는데 네. 당시 우리 동아일보는 엄청나게 시위대들한테 네. 집중적인 어떤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네. 나가보면 저 건물 전체가 그 라면 국물로 전부 다 도배가 돼 있고 네. 저희 그 동아일보 깃발은 매일 밤 그렇게 내려져 가지고 네. 그 대신에 쓰레기 봉투를 거기다 올려 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쓰레기 신문이라고. 네. 그때 당시에 성난 네. 시위대가 주장했던 건 뭐냐면 네. 동아일보는 일관되게 네. 이 광우병 문제는 과학의 문제다. 네. 과학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네. 이렇게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네. 이쪽 시위대는 불만이 있었던 거거든요. 과학이 아니라 그 다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2008년부터 지금까지 8년이 지났는데 네. 지금 당시 아시다시피 내송송 구멍탕이라고 해서 내가 송송 구멍이 나서 네. 터져버리는 이런 식의 선전선동 네. 숱하게 많았지만 지금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일이 벌어졌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네. 저희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좀 전진을 한다면 네. 제가 볼 때는 엄청난 경험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광우병 문제로 과학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네.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네. 이 성주 구민한테 일방적인 어떤 그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네. 자, 이 문제는 과학의 문제니까 네. 정부나 누구한테 좀 해명할 시간을 주고 명백하게 검증할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 자, 이제 과학의 문제라는 거 이제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야당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2008년 광우병 파동 시절과 지금의 얘기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만 많이 달라진 모습 저희가 소개해드릴 텐데 지금 김정민 교수님, 네. 이제 저 장면 보시면 드는 생각 있으실 거 아닙니까? 저는 네. 우리 국민들도 뭐 건강을 걱정을 하고 네. 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네. 항상 문제는 북한입니다. 뭐 저는 항상 북한을 이제 염두에 두고 살아왔기 때문에 북한의 그 대남 선전선동을 하는 그 부서에서 네. 이런 사건만 벌어지면은 네. 어떻게 그 투쟁을 하고 네. 어떻게 선동을 할 건지를 전부 다 구호를 제시합니다. 이메일로 제시를 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민족길이나 이런 종북 사이트를 통해서 네. 제시하기 때문에 현재 아까 민중연합당이나 이런 데들 네. 뿐만 아니고 이제 이 종북 인사들이 네. 전부 다 북한의 진행에 따라서 아주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건 논리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네. 아주 현명한 눈을 가지고 네. 저 사람들 주장이 이게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는지 네. 안 하는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정말로 현재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제 마이크를 잡고 성주 국민들 앞에 섰던 그 장면 저희가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드 얘기는 이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일들이 성주와 우리 정부 당국 사이에 그리고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더 추가하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